안녕하세요. 소심파 투자자입니다. 오늘도 책의 일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요즘 불황에도 승리하는 사와카미 투자법이란 책을 읽고 있는데요. 제가 사실 이 책은 한 3년 전에 한번 읽었었습니다. 근데 지금 읽으니까 또 다시 새롭네요. 또 생각할 부분도 많고요. 오늘은 제가 같이 읽어드릴 부분은 제목이 주가가 바닥을 치고부터는 살 수 없다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종종 시세의 바닥권은 어느 정도일까? 천장을 치는 것은 언제쯤 어느 부근에서일까? 등의 대화가 오가는 것을 듣곤 한다. 그냥 지나가는 이야기라면 몰라도 투자자에게는 무익한 화제이다. 주식을 바닥에서 사는 일이나 천장에서 파는 일이나 굳이 얘기하자면 학자나 평론가 세계의 이야기이다. 실제로 투자를 해보면 알지만 바닥 매수나 천장 매도나 계산대로 하려고 해도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다. 물론 적당히 매수 주문을 냈더니 결과적으로 바닥에서 사게 되었다든가 나중에 보니 천장에서 팔았더라는 식의 이야기는 있다. 운 좋게 잘 맞아 떨어졌을 때일 뿐이다. 우리도 오랫동안 자금 운영을 해오면서 바닥에서 사거나 천장에서 파는 경우를 얼마든지 경험하고 있다. 그러나 더 정확히 말하면 우리 기관 투자자의 경우는 운영 자금이 크기 때문에 바닥 가격에서 살 수 있었던 것은 매수 예정액의 극히 일부이다. 구입 예정 자금의 60에서 70%는 바닥 직전에 샀고 나머지 10%에서 20% 정도는 반등하여 상승으로 전환한 후에 사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아무리 잘 샀어도 평균하면 바닥 가격보다 5에서 10% 높은 비용이다. 팔 때도 마찬가지이다. 매각 예정 주식 대부분을 천장 가격에 팔았다며 좋아하고 있으면 꼭 며칠 후에 가격 수준이 더 높아져 있다. 한편 매도 타이밍이 너무 빨랐다며 후회하고 있자면 나중에 하마터면 못 빠져나올 뻔했다며 안도감에 가슴을 쓸어내리곤 했다. 이런 식으로 노력한 결과 평균 매도가는 천장 가격에서 10%나 아래인 경우가 보통이다. 그런 서투른 매매로 운영이 되겠느냐며 질책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 정도가 최대한이며 그 이상을 바란다면 허황된 욕심에 가깝다. 자금 규모가 클수록 더욱 그렇다. 주가는 자기가 사도 오르고 남이 사도 오른다. 즉 누가 사든 상관없는 일이다. 매수 주문만 많이 모이면 주가는 반드시 상승한다. 한편 투자자는 누구나 될 수 있는 한 싸게 사고 싶어 한다. 모든 사람이 최대한 싸게 사려고 호시탐탐 바닥을 노리고 있다면 대체 어떻게 될까? 주가가 하락 기조일 때는 매도세가 우세하지만 그래도 매수세는 있다. 단지 대다수는 바닥에서 사려고 저가를 기다리고 있다. 그러한 상태에서는 저가가 오지 않는다. 계속해서 조금씩 내려가는 상태가 이어진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떠한 하락 시세에도 어딘가에서 바닥을 친다는 점이다. 그리고 모종의 계기로 갑자기 상승으로 돌아서 매우 자연스럽게 상승 시세를 탄다. 그렇게 되면 저가를 기다리던 투자자는 어떤 행동을 할까? 급격한 반등 시세에 뒤처지지 않으려고 너도 나도 달려든다. 이번에는 반대로 매수가 매수를 부르는 상황이 전개된다. 재미있는 것은 자연스럽게 바닥을 친 상황에서는 상승으로 전환된 이유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많은 투자가들이 일시적인 반등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쉽다는 점이다. 극히 일부의 투자자가 서둘러 매수에 임할지도 모르지만 대부분의 투자자는 주가가 상당히 상승하고 나서 허둥지둥 매수에 나서는 것이 보통이다. 결국은 비싼 값에 사게 되고 만다. 실제로 주식 투자를 해보면 알겠지만 정확히 바닥에서 매수하는 것은 어쩌다가 운이 좋은 경우 정도이다. 그러므로 바닥이 언제인가에 신경을 허비하기보다는 저가권에 있다고 판단되면 즉시 사는 쪽이 현명하다. 그림 13을 보자. 230엔 전후가 바닥일 것이라고 상정할 수 있을 때는 대체로 모두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법이다. 보통 투자가들은 230엔 혹은 조금 욕심을 부려 227엔에서 사려고 한다. 경험자는 230엔 직전에 234엔, 231엔 부근에서 사고자 한다. 어느 쪽이건 투자가들은 모두 비슷비슷한 판단을 하는 법이다.
그렇게 되면 주가는 누구나가 고대하고 있는 수준까지 내려오지 않는다. 234엔, 227엔 사이에서는 대거 매수세가 몰리기 때문에 산다고 해도 고작 232엔 정도에서 살 수 있다. 운이 좋으면 230엔의 일부가 체결이 되는 정도일 것이다. 반대로 매수 주문이 밀려있는 상태에서 대량의 매도를 만나면 주가는 한꺼번에 225엔, 221엔 정도까지 내려간다. 모두가 비슷한 판단으로 바닥이라 생각한 230엔 전후의 주가 수준은 급행열차처럼 통과되고 매수 축은 넋을 놓고 하락세를 쳐다만 보고 있게 된다. 이런 체험을 몇 번 반복하다 보면 어떤 식으로 매수 가격을 정하면 좋을지를 알 수 없게 된다. 누가 물으면 230엔이 바닥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훨씬 전인 237엔, 235엔 정도에서 사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대답하는 것이 고작이다. 물론 가격을 지정하지 않고 시장가 주문을 넣어도 좋다. 그렇게 대충 매수를 해도 될까?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은 정답인 것이다. 결코 대충 매수를 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230엔 전후가 저가라고 생각한다면 237엔에 샀다고 해도 3% 정도 높을 뿐 바닥권에서 샀다는 점은 틀림없기 때문이다. 바닥권에서 산 주식은 상승 시세의 파도를 타고 50에서 80% 상승을 해도 이상할 것이 없다. 만일 3% 비싸게 샀다고 해도 투자 수익은 47%에서 77%나 되므로 충분히 만족스러운 것이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 3%에 벌벌 떨다가 결국은 매수 시기를 놓쳐버리고 마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다. 매수 지정가에 사면 부족했다라며 억울해해봤자 늦었다. 결과적으로는 47%에서 77%나 되는 투자 수익 기회를 놓쳐버리고 만셈이 된다. 또는 지정가를 너무 낮게 고집하다가 결국 사지 못한 주식을 상승세가 시작되고 나서 추격 매수한 결과 훨씬 비싸게 매수하게 되는 일도 있다. 만약 기필코 바닥 근처에서 매수를 하고자 한다면 3회에서 4회 정도 나눠서 사면 된다. 투자 교과서에서 종종 보게 되는 이른바 정액 매입법이다. 자금을 몇 분등하여 가격이 내려갈수록 매수 수량을 늘려가는 것이다. 같은 자금으로 살 수 있는 주식 수는 주가가 내려갈수록 늘어나기 때문에 평균 매수 비용을 낮출 수가 있다. 시세 전체로 보아도 낮은 가격에 더 큰 매수가 계속 들어옴으로써 저가 형성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다. 어느 쪽으로든 일찌감치 매수를 넣어두는 것은 투자자 자신의 이익으로 직결되는 일입니다. 네,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읽어보고 저도 느낀 점을 블로그에 한번 글로 적은 적이 있습니다. 바닥을 꼭 찾으려고 하면 안 되고 바닥권에서 분할 매수를 하면 좋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 성공적인 투자하시길 바랍니다.